알코올 중독은 치명적인 질병임에도 환자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살기 싫은 것일까요? 중독자는 사고 생각입니다. 또는 지성의 수준에서는 중독자도 물질이 정서적 중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독자라면 당신은 술병 속으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벗어던지고 술병 속에 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숨어봤자 그 고통은 따라오거든요. 이게 격언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소행해서. 알코올독자는 인생에는 일 말고도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쇼핑 중독자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중독의 늪에 왜 빠져들까요? 중독이라는 질환은 인간의 아주 깊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정서적 수준, 감정적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친밀함은 논리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정서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감정을 이기는 이성은 없다고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역시 이유 없이 호감을 갖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중독은 중독자가 친밀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질이나 행동과 맺는 정서적인 관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과의 친밀, 마약 중독자는 마약과의 친밀, 게임 중독자는 게임과의 친밀, 도박 중독자는 도박 중독과의 친밀입니다.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맺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관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독의 논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음식에 강박적으로 중독된 사람은 슬픔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먹습니다. 폭식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분노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중독은 논리적 진행 과정을 따르나 이러한 진행은 지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서적 논리, 즉 감정적 논리입니다. 이렇게 정서적 논리라 부르는 논리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중독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고 중독자에게 조종당한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집단 없이 상담사 단독으로 중독자에게 파괴적인 중독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하는 대화요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기피하는 겁니다. 치료자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만큼 술 마셔봤어? 마시고 갇혀봤어? 절정하네요. 우리처럼 금단해봤어? 그런 거 하나도 못 해본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를 치료한다고 주장해? 중독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이런 주장에 의사들은 할 말을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된 중독자가 가장 훌륭한 치료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에 조약이 깊은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우리에게 치료할 기회조차 한번 줘본 적이 있어. 당신들은 치료는 거부하고 진단마저 방해하잖아. 정서적 논리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며 지금 당장 그것을 원한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욕구는 종종 아주 긴급하고 강박적으로 느껴집니다. 정서적 논리는 비록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아닐지라도 이런 급박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용을 합니다. 병원에 알코올 중독자 입원 치료를 의뢰합니다. 대개 입원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마취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술에서 깨어있을 때 입원이 이루어지면 강제 입원이 이루어지면 환자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와야 구급차를 출동시키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병원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럼 보호자가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마실 것이라고. 환자가 외출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평소 술이라면 질색팔색이던 아내가 오늘따라 웬일인지 거실 탁자에 술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알코올독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합니다. 이건 음모다. 무슨 끈꾸기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중독자는 선뜻 마시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그러다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술상 주위를 뱅뱅 도네요.
지가 안 마시고 배겨요. 그 마실 것이니 잠시 후 차를 보내세요. 앰뷸런스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알코올득자는 아내의 장담대로 잠시 술을 마시고 병원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수익견 환자는 말합니다. 함정에 빠졌다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래서 퇴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보복을 달성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성적 논리를 능가하는 정서적 논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논리는 중독자로 하여금 자신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빅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활하고 혼란스러우며 강력한 알코올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활하고 강력하다는 표현은 모든 중독자들이 정서적 논리를 묘사하는 가장 진실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독자는 술을 버리지 못하고 병적으로 집착할까요? 또 병적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하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병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병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은 봄부터 가을까지 다른 반찬을 안 먹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는데요. 청양고추만 사다가 그것만 계속 먹습니다. 속쓰리지 않냐니까 괜찮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친구 병적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때 병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나 병적이란 비정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중독은 물질이나 행동, 물질은 뭡니까? 알코올이나 마약입니다. 행동은 도박이나 게임입니다. 이런 것과 맺는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알맞게 술을 마셔요. 알맞게 게임에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중독자들은 다르잖아요. 거기에 몰두합니다.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비선천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물질은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음식은 영양을 공급하고 도박과 게임은 즐거움과 흥분을 제공하고 약물은 고통을 진정시키거나 질병의 극복을 도와줍니다. 치료를 도와줍니다. 물질은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을 그것과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어떤 물질이 지니는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능에서 벗어나 물질과 병적 또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음식, 도박, 약물은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중독자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행동이나 물질과 관계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 공동체, 보다 높은 존재, 하나님이겠죠. 이런 존재와 두루 친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중독자가 이런 건강한 관계 대신에 자신의 욕구 충족의 용도로 물질이나 행동과 맺는 관계는 병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족, 하나님 이런 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게임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 여기에 친밀한 관계를 맺으니까 이게 병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의 병적인 집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행동과 맺는 관계는 종종 편의에 따라 맺는 관계, 즉 우리가 삶을 더 쉽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편의에 따라 물질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 쇼핑, 술과 같이 중독자들이 중독되는 물질과 행동과도 단순한 편의에 따라 관계를 맺긴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대상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느끼거나 친밀하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독자들은 이런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이고 친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물질이나 행동이 그 사람에게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그것은 중독자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관계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에서도 중독, 충족, 욕구 충족이 최우선이 됩니다. 가족과의 외식 약속도 술자리 모임이 들어오면 당연히 뒤로 밀립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내가 전화할 테니 아이들 데리고 나와. 그럼 한번 외식합시다. 이런 약속을 하고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것이 뒤로 밀립니다. 이렇게 모처럼 외식이 들 때 아내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아내를 항명하는 무기로 교자를 혼짝 쓰듯 사용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초등학교 동창이 왔잖아. 우리 외식이 언제든 다시 날 잡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모든 중대사는 그 욕구 충족에 밀립니다.
그들은 기분의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 물질이나 행동을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대상과 중독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약물의존 분야에서 발달한 중독의 정의를 그레이크 네킨이라는 학자는 중독은 물질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애정과 신뢰를 쏟는 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결혼 전 함진합의까지 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15년 만에 연락이 돼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선하의 술꾼으로 자부하는 그에게 술을 권하고 나는 그가 권하는 술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다는 얘기가 네가 안 마시길래 내가 섭섭하다 하며 혼자 술잔을 홀짝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친구는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애주가와 애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과 담배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 충족에 방해가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좋아하는 대상에 쏟는 애정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이런 집착이 술과의 전쟁으로 진화가 됩니다. 술을 숨기려는 알코올독자와 숨긴 술을 찾으려는 가족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중독자는 감시의 눈을 피해 술을 마셔가기 때문에 곳곳에 술을 숨겨놓습니다. 이렇게 숨긴 술을 아내들은 길을 쓰고 찾아냅니다. 혼자 입으로 안 되면 아이들까지 동원합니다. 아빠가 숨긴 술 한 병을 찾으면 돈 500원 하고 현상금까지 겁니다. 중독자는 집안 곳곳에 술을 숨깁니다. 옷장, 장롱, 이부자리 틈새, 화장실 등 이 구석 저 구석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 환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쌀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숨긴 술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입원하고 집을 떠나면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술과 담배 냄새를 찌든 방, 이 구석 저 구석을 치우고 쓸고 닦습니다. 그럴 때 집안 곳곳에서 술병이 발견됩니다. 거울로 주머니에서, 이불 속에서, 침대 밑에서, 신발장 장화 속에서 빈 술병이며 또 마시다 만 술병, 또 술 뚜껑이 열지도 않은 새 술병도 발견이 됩니다. 어느 집입니다.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데 항상 취해 있습니다. 아무리 취해서도 술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출하는 척 위장을 하고 옆집 동을 얻어서 그 집 옥상에서 남편의 동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현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남편은 주저하지 않고 담장 및 화단 경계 속으로 다가가 꼬아든 병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병 뚜껑을 따고 벌컥벌컥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벽돌 대신 경계 속으로 꼽아둔 병들이 빈 병이 아니라 술이 가득 찬 새벽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이번 알코올독자도 외출하지 않는데도 술에 취했습니다. 집안을 철저히 수색했으나 술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는 이웃의 양해를 얻어 그 집 옥상에 숨은 남편의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아내의 외출을 확인한 남편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간장독의 뚜껑을 열고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손을 뽑아들자 그 손에는 술병이 들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술에 대한 집착을 제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테마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 비상금을 남편들이 많이 숨기는데 아내들이 그 비상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또 아이들 동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집들에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금은 뭐 지폐니까 규모가 작지만 이 술병은 그래도 덩치가 있는데 이렇게 잘 숨긴다는 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하여간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깨어날 수 있도록 이 가족들이 이 영상을 보면 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